요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뭔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테마주들만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 경기 민감 업종들이 움직이기 전에 신호를 주고 있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불경기 모멘텀을 한번 무너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추매를 해야 될 종목들이 딱 가려집니다. 지금 이제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하고 있는 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를 몇 종목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크게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상당히 여러분들도 중심을 잡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주식이 될 수도 있는 포트폴리오 잘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이 27,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유가 지표가 여전히 계속해서 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구리 가격, 경기의 바로미터라고도 말씀드렸죠. 여전히 다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횡보해주고 있어요.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수요 부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과정 안에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 계속 1380원, 9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가뿐만 아니라 이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미국의 반도체라든지 S&P,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막 계속 신고가 쓴다 이러는데, 다우존스는 좀 꺾이기도 했고요. 결국 이제 미국도 미 대선을 앞두고 한번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고 있고, 미 대선을 앞두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갈팡질팡하지 못하고 중심을 못 잡다 보니 요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뭔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테마주들만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트럼프 테마라고 하면서 무슨 일신석재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 남북경협주들 움직일 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두산바켓도 조금 소폭 반등 나오고, 현대 에버다이, 히림 같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재건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재건 수혜나 남북경협 이슈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행간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느 정도 테마고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 경기 민감 업종들이 움직이기 전에 신호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 업종이 서서히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1단계, 3단계, 2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증시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3단계를 한국장은 좀 거치는 경향이 큰데, 1단계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3단계의 중후장대, 이런 산업들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단계 같은 경우에 반도체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경기 민감 업종, 인프라, 그 다음에 중후장대 산업들, 자동차 조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성기는 제약바이오다. 근데 이제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떠냐면, 시장이 흔들리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정말 많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대표 대장주들 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워낙에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캠 알테오젠 말고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좀 조정은 나왔지만 어느 정도 대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HK이노엔이라든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 후속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런 애들이 대장이고 초보자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보시라. 만약에 이제 3대장 중에 보실 거면 알테오젠을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쟤네는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다음 낙수 효과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설명드렸던 SK바이오팜이나 이런 애들은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버티지를 못하고 추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만 그대로 가져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추후에 금리 인하를 지속할 거기 때문에 이후의 성장성을 보시면서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매 안 하고 잘라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 잘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같은 이런 3대장들이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면 그때는 좀 잘라야 돼요. 후순위 밑에 종목들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애들이 꺾이면. 그 후순위라는 애들이 누구냐? 말씀드렸던 HK이노엔이나 녹십자나 녹십자웰빙이나 동아ST나 TNL, 한올바이오 이런 애들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올바이오는 뭐 수익 나셨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떤 게 좋냐면 수익 난 종목은 어느 정도 챙기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길게 가도 되겠다. 대장 개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이런 거다. 뭐 혹은 삼바다. 그냥 그거는 아직은 괜찮아요. 추세 깨진 것도 아니고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빠지면 그건 손절 안 해도 그 후순위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SK바이오팜은 그래도 손절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2, 3순위로 말씀드렸던 애들 있죠? HK이노엔이나 녹십자나 녹십자웰빙이나 뭐 동아ST나 후순위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금 손절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세가 깨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예측하기로는 깨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금리 인하가 계속 되긴 할 거기 때문에. 다만 대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이제 흔들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고 여기를 잘 무사히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매매를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서 이런 구간들 잘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시장에 만약에 크게 흔들려가지고 무너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불경기 모멘텀으로 한번 무너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추매를 해야 될 종목들이 딱 가려집니다.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나 반등 주는 종목이나 이런 거. 그리고 외인들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좀 혼란스럽긴 한데 지금 이제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하고 있는 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를 몇 종목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으면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부여해 줍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원전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외인 기관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고 특히 외인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잠깐 쉬어가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잘 가는 종목은 잘 가는데 또 쉬는 종목은 쉬죠. 쉬어가는 이런 종목들을 방어해주거나 오히려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원전은 그냥 두산에너빌티 하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임주는 크래프톤 이 1순위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애들이 한두 개씩 껴있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계속 제가 영상마다 언급해드렸던 겁니다. 크래프톤,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게임주는 크래프톤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뭐 두 번째까지 가면 W게임주 말씀을 드렸는데 크래프톤,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반도체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도 한데 사실 지금 외국인들 매수 탑 순위권에 들어가는 게 탑 10 안에 드는 것 같은데 탑 10 정도 되네요. 리가케미. 그러니까 매수세가 여전히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어느 정도 살아있다. 요새 또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경영권 분쟁, 뭐 한미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테마들이 아마 여러분들 눈과 귀를 현혹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조심하자.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정 줬다 재반등 주면은 충분히 이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이제 괜찮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가 실적 성장성도 말씀드렸죠. 영업이익, 매출, 순이익 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마진율 자체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유바이오로직스 눌림 이후에 14,5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조정 나올 것 같거든요.
딱 눌림 이후 반등. 요거 이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실 만한 거는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크래프톤 이런 것들이 포트 이런 변동성장에서 조금 안정성을 부여해 주긴 할 것이다. 제가 포트 10종목 정도 채우는 거 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보시고 어떤 분이 10종목은 너무 많은데요 이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종목을 가급적이면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지 10종목 다 채워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건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 외인 수급이 상당하잖아요. 아직 제가 타점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현대글로비스는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모비스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현대 글로비스가 오히려 타점을 더 잘 주고 있다 말씀드렸죠. 돌파 나오고 이제 찍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어찌됐건 이런 중후장대 산업 3단계 페이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이거를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쭉 봐왔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산주들이 이제 트럼프 수혜를 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고 있고 여론에서도 좀 그런 경향성이 짙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주국방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장격 방산에서는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겠지만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실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현대로템이나 뭐 LIG 넥스원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예요. 오히려 한국항공우주가 수급은 훨씬 괜찮습니다. 외인기관 수급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해를 이제 저점 찍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마진율 자체가 중후장대 산업이라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7%, 8%, 9%대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6%에서 7.5%까지 순이익률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딱 매물대에 접촉해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물대 좀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면 6만 원을 뚫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면은 상당히 요거는 추세상으로 수익 내기 유리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윗꼬리 달면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6만 500원까지도 갔거든요. 어제도 이제 6만 원 터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6만 원 찍고 떨어진 게 매물대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윗꼬리 단 거를 다시 또 이제 채우면서 6만 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6만 원 뚫으려는 의지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 다음에 올만한 섹터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수급이 짱짱한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제약바이오도 좋고 뭐 조선도 좋고 중후장대 산업들 다 좋지만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랑 조선을 주력으로 보되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 껴들어가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게임 하나, 뭐 원전 하나,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렸죠. 크래프톤,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지금 방산은 한국항공우주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죠. 방산, 현대로템 이거는 너무 올라갔다. 하나여로,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수급도 얘가 오히려 걔네보다 더 좋다. 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한 두세 개 이런 종목들이 껴들어가 있으면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 굉장히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혹은 이제 좀 조정받고 있는 뭐 손절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추매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급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추매할 거면 그때 해야 됩니다. 중간 정도 공격성을 띠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를 사더라도 제약바이오도 다시 갈 것 같긴 하지만 막 이거를 매우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남겨두셔야 된다. 현금도. 그런 과정 안에서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해놓으면 안정성이 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거기에 포트폴리오 구축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두세 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나 크래프톤도 여전히 저는 편입 가능성이 있는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서 계속 포트폴리오 진입을 고려해
해보시면 어떨까? 안정성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장인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